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19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8시 30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인데 승점이 10점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위 5위권과 승점 차이가 4점이나 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은 현재 12위에 랭크된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복귀한 토트넘이 홈에서 웨스트햄이라는 팀도 못 이긴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리미어 리그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5위 아스톤 빌라가 풀럼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 경기는 왠지 이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홈에서 꿀벌을 상대하게 되는 맨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맨유는 이름만 들어보면은 웃음이 납니다. 맨유가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본머스 원정을 떠나는데 이변이 없이 아스날이 승리할 것 같고, 그리고 울버햄튼으로 원정을 떠나는 맨시티인데 최근에 울버햄튼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맨시티도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새벽에 리버풀과 첼시와 경기가 열리는데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프리미어 리그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엔제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 전해드리고, 그리고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 어떤 예상 라인업으로 나올지 예상 라인업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경기를 보기 전에 감독들이 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보면은 경기를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과 경기 전에 엔제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중요한 내용만 짤막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과 경기는 지역 더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하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런던 더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런던 더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정말 잘했지만 홈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즌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인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웨스트햄은 현재 훌륭한 선수들과 새로운 감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과 조금 다르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리는 웨스트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팀인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도전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보여준 폼을 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 이번 경기라고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 원칙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은 자신의 엔제볼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약간의 고집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홈이니까 이기겠죠.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당신을 칭찬했는데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웨스트햄 감독이 엔제 감독님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로페테기 감독의 직책을 보면 그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페인 감독과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일했던 로페테기 감독이었는데 그가 맡았던 직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이 새로운 팀을 맡았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려고 할 때 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분명히 웨스트햄은 조금 더 다르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길을 가는 감독들에게 흥미를 느낍니다. 로페테기 웨스트햄 감독은 퀄리티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웨스트햄에서 원하는 팀을 만들기 시작했고 웨스트햄 팬들에게 신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경기 전에 웨스트햄 감독이 엔제 감독을 칭찬했거든요. 그러자 로페테기 감독에게도 덕담을 하면서 좋은 감독이라고 칭찬한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엔제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제 감독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A매치에서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나는 선수들에게 폭발해버릴 것이다 하면서 선수들에게 역대급 쓴소리를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브라이튼 경기 이후에 선수들에게 폭발할 기회가 있었나요? 선수들에게 폭발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은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농담을 던졌고요. 다른 어떤 방식보다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마음속에 무언가를 털어놓자는 의미였습니다. 경기 직후에 느낀 감정은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분명히 선수들이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경기였던 것은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잘한 것처럼 후반전에도 잘했어야 했는데 후반전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라면서 이번 A매치가 끝난 후에 선수들한테 폭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폭발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보자, 터놓고 얘기해보자 라는 의미였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역시 엔제 감독은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경기 이후에 선수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경기에 대한 피드백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반전에 그렇게 좋았는데 후반전에는 그렇게 형편 없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후반전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플레이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공이 없을 때나 정말 수동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 확신과 용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반전에 충분히 잘했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이전 경기에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얻은 교훈은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던지 간에 축구의 핵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기는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경기였고, 특히 축구 경기에서 특히 전반전에 우리는 상대를 끝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세가 쉽게 상대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전반전에 앞서고 있다가 후반에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었는데, 엔제 감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토트넘 선수단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팀을 이끌어줄 주장이 없었는데, 엔제 감독은 기자에게 브라이튼 경기에서 그렇게 어린 선수단을 둔 것이 리더십 부족으로 이어졌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엔제 감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리더십은 가장 어린 선수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이든 직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가장 경험이 부족한 사람도 가능하고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더십은 그 순간에 무언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면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선수가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선수들은 로메로나 그런 선수들이 그렇게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로메로나 다른 주장단이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냥 서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반더벤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슨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팀으로서 우리의 성장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팀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성장해야 할 그런 종류의 행동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때때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때부터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이 부상으로 안 나오자 토트넘이라는 팀에는 팀을 이끌 선수가 없었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로메로, 반더벤, 존슨 같은 선수들, 그리고 나이 어린 선수들도 경기에서 나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결장이 얼마나 토트넘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엔제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다행인 것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고 훈련 영상을 보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손흥민 선수이고, 그런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온다면은 팀의 부족한 리더십을 손흥민 선수가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영국 매치에서는 어떤 라인업을 예상하고 있을까요? 토트넘 웨스트햄 예상 라인업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어떤 예상 라인업으로 나올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엔제 감독은 토요일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주장 손흥민을 다시 복귀시킬 예정이다. 이 한국 선수는 지난달 유로파 리그 카라박과 경기에서 근육 부상을 당한 뒤에 지난 3경기와 국가대표 경기에 모두 출장하지 못했지만 이번 주에 훈련에 복귀했다. 토트넘의 공격수 선택에 큰 도움이 될 히샬리송도 1군에 복귀했다. 비둘기송은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벤치에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엔젤 감독은 비둘기송이 최근 부상을 당했을 때 비둘기송을 기용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언한 상태이다. 그리고 오도베르는 여전히 경기에서 제외되고 있고, 엔젤 감독은 이 프랑스 공격수가 다음 주에 훈련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리고 베리발은 스웨덴 국가대표로 가서 부상을 입었지만 이번 주 주말에 스쿼드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손흥민은 베르너를 대신해서 토트넘의 공격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엔제 감독은 지난번 갈매기 원정에서 전반에 2대0으로 앞서다가 후반전에 역전당하면서 패배하였지만 비슷한 팀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서 선발 라인업을 예상을 했는데 누구를 예상을 했냐면요, 비가레오 키퍼,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 포백, 메디슨, 벤탄쿠르, 셉세비, 3미들, 손흥민, 솔랑키, 존슨의 4-3-3 포메이션을 예상했습니다. 엔제 감독도 거의 선수단의 변화를 주지 않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거 빼고는 지난 갈매기 원정 경기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펜스를 2028년까지인가 재계약을 했거든요. 우도기가 최근에 몸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스펜스한테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면서요, 이번 주에 시간대도 좋거든요. 저녁 8시 30분에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토트넘이 약간 빠르게 경기하는 경기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거 빼고는 토트넘의 홈 경기이고 손흥민 선수도 복귀했고, 그리고 리더십이 없는 토트넘에게 손흥민의 리더십도 복귀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모두 유리한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경기를 예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토트넘은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가 손흥민 선수 빼고 다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트넘의 경기는 예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 느낌상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의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